노예 제도는 이 브라질만 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있었고 고대 생활부터 계속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특이점은 이제 원래는 노예라는 거는 이제 전쟁이나 침략을 해서 그쪽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이제 잡아오든가 이제 사람을 잡아와서 뭐 일정 기간 뭐 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빚을 져서 뭐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하다가 뭐 정당한 비용을 내면은 또 뭐 자유를 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눈독 들인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제 흑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노예 시장이 조금 이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농장에서 쓰려고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팔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시장이 커진 겁니다. 야, 내가 그걸 뭐 애들 데려다가 뭐 농산품을 뭐 이렇게 뭐 농사를 짓게 하든가 뭐 이렇게 뭐 광물 채집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노예를 팔면 돈 더 벌겠구나 라는 생각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팔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흑인 노예를 유럽 사회에 알리고 유럽 시장에 노예를 처음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바로 포르투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포르투갈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자기는 이제 흑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하여튼 포르투갈 사람들만 큰 게 아니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 빅토리아, 뭐 엘리자베트 뭐 여왕 시대 뭐 이렇게 이어지는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막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을 이제 막 데려가는 진짜 뼈아픈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흑인을 데려다가 브라질에다가 이제 농장에서 일 시키는데, 이건 뭐 제가 지난번 동영상도 뭐 만들었으니 한번 참고해 보이지만은 이 흑인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서 다 노예들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흑인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쪽 거점 지역에 흑인들한테 시장도 있고, 그들에다가 이제 뭐 시장을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언제 뭐 배가 한번 올 테니까 그때 흑인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데려가겠다. 뭐 돈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래, 뭐 나도 뭐 장사하듯이 사람을 이제 노예를 잡아다가 팔면 되니까. 근데 그 노예를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동네에 있는 사람들 잡는 건 아니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하든가 다른 부족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백인에다 파는 겁니다. 그 백인들을 거기다가 이제 배에다 꽉꽉꽉 채워서 이제 보내는데 뭐 일설에 한 30%를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에 와서. 왜 그러냐? 이게 그냥 손 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몇 달간 이제 항해하다 보니까 짧게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사람들 뭐 족쇄 풀어놓고 그냥 물 똥오 좀 그냥 그 싸게 해놓고 하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죽기도 했고, 또 같은 언어를 쓰게 되면 폭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흑인들이 또 알죠. 이렇게 우리 아시아도 뭐 동남아도 그렇고 뭐 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흑인들도 부족 간의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막 섞어버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바로 이제 백인들한테 팔려서 농장에 끌려가면 이제 평생 일하게 되는데, 뭐 제가 어디서 확실한 건 아닌데 한 16년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노예 생활한 게 더 짧을 수도 있고 16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먹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두들겨 패고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들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어떤 뭐 농산품을 만약에 얻었으면은 나 하나 먹기도 힘든 시대인데 내 주인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주인에 딸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주인 한 명당 노예 한 명? 이게 아니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한국 시대도 뭐 양반 시대, 조선 시대에도 뭐 양반이 한 명에 뭐 노비가 한 6명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계가.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농장주 한 명당 뭐 노예가 6명이 그 사람을 먹여 살렸다라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제 경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중남미 모든 나라의 스페인 땅을 독립을 시키고 브라질에서도 독립의 길을 처음으로 시작한 바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18세기 말부터 해서 프랑스의 이제 뭐 정권을 잡아서 19세기 이제 초에 드디어 이제 프랑스 이제 황제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여러 가지 뭐 일 중에 당연히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눈독 들여서 스페인을 침공합니다. 그 스페인 국왕을 이제 내보내고 자기 이제 형을 이제 그 국왕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 이 다른 남미의 다른 지역들은 야 잠깐만, 우리들을 왕이 당연히 스페인 왕인데 스페인 왕이 바뀌었네? 그럼 내가 거기다 충성을 뭐 할 필요가 없지라는 움직임이 시작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이제 한두 명 이제
뭐 페루,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에서 자꾸 이제 독립운동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브라질에서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제 스페인의 옆에 붙어 있던 1808년입니다. 1808년에 이제 스페인 옆에 있던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뭐 나폴레옹 와? 그러면 뭐 내가 뭐 금은 보화 좀 주고 나는 여기서 그냥 왕 노릇 할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와 대전쟁을 치르고 있던 영국에서는 크나클 이제 일이었죠. 왜냐? 영국은,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는 포르투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포르투갈 있죠? 바로 지금 여기 브라질 있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서해안, 동부안, 뭐 앙골라, 모잠비크 뭐 이런 땅들이 다 자기들 거였죠. 인도에 있는 고아 지방도 다 포르투갈 땅이었죠. 전 세계가 지금 다 모든 식민지가 포르투갈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 다 이제 다 프랑스 쪽에 이제 붙을 수 있으니까 영국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뭐 나가라. 안 그럼 너도 뭐, 야, 옆에 봤어? 스페인 왕? 저 사람도 멀쩡할 줄 알았더니 오자마자 그냥 다 뭐 퇴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올렸잖아. 너희들도 이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영국에서 이제 함선을 보내서 좀 피신하십시오 국왕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동주왕 이제 6세 그 국왕은 나 하기 싫어, 가기 싫어,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영국에서는 수도 리스본 이틀을 거리는 것을 드디어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그 스페인 군대가 이제 포르투갈 침공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함선이 안 되겠다. 당신들 만약에 피신 안 하려면은 죽어. 여기서 그냥 다 죽어. 그리고 내가 나머지 포르투갈에 있는 식민 내가 가질래.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으면서 포를 다 이제 궁을 쪽으로 이제 향하자, 그때서라 이제 정신을 차린 이제 동주왕 6세 그다음 국왕이 아이씨 어차피 뭐 죽으려면은 여기 죽느니 다른 데 가자라고 해서 오늘 뭐 내일 아침에 모두 다 수도를 브라질로 이전한다 라고 해서 바로 그 유명한 리스본 소개령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소개령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왕족, 금은 보화, 뭐 모든 거 다 배 싣고 떠나는 겁니다. 뭐 한두 척이 아니죠. 뭐 수십 척의 배를 뭐 여기서 뭐 갖다 끌어다 놓고 실을 만한 건 다 싣고, 뭐 빵 만드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뭐 옷 만드는 사람 뭐 다 잡아다 놓고 그냥 막 이제 새벽에 이제 출발한 겁니다. 새벽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도 이제 뭐 맞바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못 떠나면서 다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동이 트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람이 타니까 순양 딱 하면서 이제 떠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수도를 벗어나고 몇 시간 있다가 반나절인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스페인과 이제 프랑스 군대가 들어왔는데, 뭐 당연히 없죠. 뭐 왕족도 없고 뭐 금고도 아무것도 없고 뭐 왕도 당연히 없고, 또 더군다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수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뭐냐? 팽당했네? 아무도 없네? 뭐 이런 뭐 웃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오랫동안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바람에 뭐 풍랑을 만나서 왕자가 탄 배가 뭐 저쪽으로 가고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브라질 도착한 겁니다. 1808년에 이제 브라질 도착했는데, 식민지였다가 당시 법에는 식민지는 이 뭐든지, 그러니까 브라질과 이제 다른 이제 나라 이제 크게 찬 이제 발전사를 보면요, 다른 나라에서는 스페인에서 뭐든지 다 가지고 있던 겁니다. 뭐 대학도 못 세우고 뭐 언론도 못 하고 뭐 뭐든지 다 책임을, 뭐 은행도 그렇고 다 본국에서 허가하고 운영하게 됐는데, 이 브라질에서는 다행히 국왕이 이제 브라질로 이제 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은행부터 설립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금을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세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왜? 인도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돈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야, 본국까지 말고 돌려. 이 브라질로 와. 이거 오는 거고. 또 여기 오니까 뭐 당연히 언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문사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대학도 설립하고, 그런 식으로 브라질은 이제 각종 이제 신문물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뭐 그러면서 뭐 나폴레옹은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물러가고, 뭐 남미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독립하는 이런 운동 중에 1808년에 온 국왕이 이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살바도르라고 해서 이제 북동부 지방에 있는 수도였는데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다가 보니까 지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딱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긴 이유가 안전하고 날씨도 온후하고 그 살바도르라는 곳보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수도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살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포르투갈 같이 뭐 태풍이 있나 지진이 있나 폭풍이 있나 춥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날씨는 좋고 물자는 풍족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뭐 나폴레옹부터 물러가고 전 세계에 이제 나폴레옹은 없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본국에서는 국왕님 우리 언제 오실 겁니까? 우리도 이제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국왕은 글쎄 뭐 나는 뭐 왜가 좋은데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독립
아니면 따로 살겠다, 뭐 공화제로 바꾸겠다, 이런 운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 아무리 그래도 본진이 털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자기의 이제 황태자 큰아들한테 야, 여기 지켜. 브라질 너 네가 뭐 관리하고 있어 라고 해서 올라갑니다.